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일본 기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망한 기업 시리즈 할 때 일본 기업이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잘 나가다가 요즘 더 잘 나가는 일본 기업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뭐 식당 가면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알고 보면 이게 다 무슨 맛? MSG의 맛이라고 하는데요. 맛 중의 맛, 감칠맛의 대명사, 조미료의 원조, 아지노모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분들한테는 다 MSG 하면 아지노모토를 떠올릴 수 있지만 요즘은 이 회사가 반도체 소재 회사로 거듭나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요. 이 기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또 어떻게 이런 전자산업으로 사업을 확장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지노모토는 1909년 일본에서 만든 글루타민산을 넣은 조미료의 이름이에요. 이 조미료를 처음 만드신 분은 이케다 기쿠나에 박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동경제국대, 당시에는 동경제국대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1908년에 뭔가 색다른 맛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신맛, 단맛, 짠맛, 쓴맛 말고 색다른 맛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맛을 찾아낸 것이 글루타민산이 됩니다. 집에서 그 일본식 두부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막 먹는데 뭔가 이 맛이 맛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이 맛있는 맛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맛일까? 보니까 이게 다시다 국물에서 나오는 맛이다. 그래서 다시다의 구성 성분을 막 분석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글루탄산.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맛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맛은 기존에 없는 맛이라고 감칠맛이라고 붙였고 이걸 이제 우마미, 뭐 맛 중의 맛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뭔가 다 추출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대량의 다시마를 사다가 조려서 마침내 뭔가 그 결정체를 찾아낸 것이 이제 글루타민산인데요. 이게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이것만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이때 결합을 시킨 게 바로 나트륨과 묶어요. 그래서 이게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MSG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조미료로 발명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발견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위대한 학자들도 많이 발명을 했고 연구자들도 많이 발명을 했는데 이걸 사실상 추출해서 상품화를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약소 이걸 운영하는 이제 시즈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도 신사업을 찾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동경제국대에 있다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제조 특허를 획득을 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이 실제로 특허 출원에 이제 공동 지분을 나눠 갖고 MSG를 상품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지노모토가 마법의 가루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뿌리기만 하면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이긴 하지만 많이 알리는 방법이 일단 필요했어요. 자기들끼리는 마법의 가루지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 정부의 정책 방침이 뭐냐면 생활의 과학을 접목하자. 이게 1910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되는 때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의 정부의 방침이 우리도 유럽처럼 과학을 생활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체격이 유럽 사람보다 작고 왜더하냐 뭐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생활에 도입된 화학 MSG 이 일본 과학에 뭔가 결정체가 나왔다 라고 해서 자신감이 뿜뿜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단지 마지막 허들은 뭐였다? 가격이었어요. 이게 뭐 30g의 1엔이었는데 당시 대졸 초임이 35엔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조미료를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게 각 가정에서 소비돼서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자꾸만 열리면서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1930년대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렸고 너무 비쌌고, 한국에서 아지노모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작은 병 하나가 40전, 당시 쌀 1kg 가격이 16전이라고 했으니까 쌀 1kg보다 2배 이상 더 비쌌던 가격이에요. 요만큼이. 비싸지만 이거 하나면 맛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품귀 현상을 빚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냉면, 설렁탕, 중국집 모든 식당들이 전부 이 아지노모토를 사용을 했는데, 특히나 여름에 고기를 다뤄야 되는 냉장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지노모토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는 증가하는데 물량은 딸렸고 수입 금지 품목이 돼요. 아지노모토는 수입 금지 품목이 됐다고 하지만 일단 식당에서는 이게 벌써 맛을 들였죠. 이게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밀수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밀수를 통해서라도 이거를 써서 식당에서는 맛을 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밀수니까 가격이 더 비싸졌겠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걸 비싼 가격에 팔고 팔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상품이라면 누군가는 당연히 만들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젊은 사업가 임대홍 씨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지노모토의 맛을 어떻게든지 그거랑 유사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갖가지 재료를 사다가 막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지노모토 회사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취직을 하는데, 아니 그 회사도 당연히 이게 비법이고 회사의 기밀에 속하겠죠. 그렇지만 대충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유사한 맛을 찾아내면서 그게 미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아지노모토가 만들어낸 이 MSG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곳곳에 진출을 합니다. 당연히 이 영업망을 놓고 이 노하우를 놓고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놓고 이거 하나만 팔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글루타민산 계열과 아미노산 계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면서 여기서 이제 사업 분야들을 좀 넓혀가요.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통칭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시즈닝, 소스 이런 사업들을 많이 벌려요. 그래서 마요네즈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들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국물 내는 뭐 혼다시 이런 것도 만들죠. 그리고 가공식품으로 진출해요. MSG가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가공식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노르 스프, 라면, 냉동식품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특히 냉동식품 중에 교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미노산 계열은 뭐 헬스케어 관련된 거, 그래서 뭐 감미료나 그 다음에 그 운동할 때 먹는 보충제, 그리고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원료들, 그리고 동물 영양제, 화장품 연료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전자제품 원료까지 들어가는 게, 이걸 다 합쳐서 헬스케어 앤 아더스 라고 묶여놓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사업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아미노산 계열이라는 걸 따로 뽑았을까? 아지노모토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는 아미노 사이언스를 하는 회사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아미노산은 이제 우리 몸의 약 20%, 그래서 물 다음으로 아미노산이 가장 많죠. 아지노모토가 이야기하는 아미노 사이언스는 우리의 건강, 몸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그리고 이런 데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화학이잖아요. 이게 좀 다른 분야까지 이어집니다. 이 아더스 중에 Functional Materials라는 분야가 이렇게 하나 뭉쳐져 있는데, 이게 전자 소재와 관련된 분야인데 이걸 1970년대부터 연구를 해요. 그래서 화학 기업으로서 우리가 가진 기술, 이 아미노산 연구를 가진 기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데도 접목이 가능하더라 라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ABF,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이라는 걸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 기판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아지노모토의 비즈니스의 색깔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화학의 세계는
위대하다. 사실 반도체라는 게 도체, 전기가 통하다가 안 통하다가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통하게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연이 돼야 될 때 절연이 잘 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절연 성능이 뛰어난 어떤 소재, 머티리얼을 찾아내는 게 많은 화학이나 이 계통에 계시는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어요. 그런데 아미노산을 막 연구하던 아지노모토가 이 연구원이 해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걸 만드는데 잘 된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이 AVF라는 건 필름이에요. 절연 성능이 뛰어난 아지노모토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누구에게 물품을 받아서 사서 쓰냐? 아지노모토의 제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조미료를 하다가 전자 소재 산업으로 이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 AMD, 엔비디아, ARM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AVF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지노모토가 독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아지노모토 같은 중요한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슈퍼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지노모토의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22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매출도 증가를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매출이 살짝 줄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형태이거든요. 여전히 MSG도 만들고 있지만 AVF라는 것이 아지노모토 전체 회사에 수익을 내는 데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지노모토는 굉장히 성질이 다른 몇 가지의 사업군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즈닝 앤 푸드가 한 섹터가 있고, 그리고 냉동식품, 프로즌 푸드가 한 섹터가 있고, 헬스케어 앤 아더스,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이 시즈닝 앤 푸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즌 푸드, 냉동식품이 제일 적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게 이제 헬스케어 앤 아더스인데, 이 헬스케어 앤 아더스에 이제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푸드 한쪽이나 제품 시즈닝에만 의존했더라면 아지노모토의 성장세는 금방 꺾였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오늘 한 끼 먹다가 내일부터 10끼 먹어야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급격한 성장을 보이기는 어려운데요. 그에 반해서 헬스케어 앤 아더스 분야는 아직도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매출은 지난해 2022년 기준으로 1조 3,591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매출이 더 훨씬 많고요. 영업이익은 1,353억 엔.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게 어디서 많이 나느냐를 보면 사실 시즈닝 앤 푸드에서 나오는 매출도 크고 이익도 많이 나지만 헬스케어 앤 아더스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매출 대비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205억 1천 달러에 달하고요. 기업 가치가 지난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2배가 그렇게 크다라고 요즘은 또 너무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는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꼭 나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기업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지노모토가 세계 최초로 감칠맛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산업을 글로벌화 시켰고요. 또한 R&D 역량을 살려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서 중요한 슈퍼을 혹은 계속 성장하는 반도체 전자 소재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지금까지 키워올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라는 점이 우리가 이번 아지노모토 기업사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랑말랑 기업사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더 흥미로운 기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